심지우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8시에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29살의 그녀는 대기업 자회사인 한성종합개발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익숙한 사무실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회색빛 칸막이 사이로 동료들의 바쁜 손짓이 보였고 키보드 소리와 전화 통화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향했어요. 늘 그렇듯 먼저 온 직원들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지만 대부분은 바쁘다는 듯 모니터를 바라보며 손을 흔드는 정도였어요. 지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원래 이런 분위기가 익숙했거든요. 그녀의 성격은 조용하고 성실했어요.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맡은 일은 꼼꼼하게 해내는 편이었죠. 동료들 사이에서 특별히 눈에 띄지도 않았고 사내 권력 구조와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자 지우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보니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식당에 도착하니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이 펼쳐졌죠. 직원들이 줄을 서서 식사를 받고 있었고 배식대 뒤에서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의 이름은 정지순이었어요. 말수가 적고 동작이 다소 느린 편이라 종종 다른 직원들에게 무시당하곤 했죠. 하지만 지우는 그런 할머니를 늘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지순 할머니는 그런 지훈의 인사에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곤 했어요. 오늘도 지훈은 배식을 받으며 할머니에게 작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생하십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국을 떠서 그릇에 담아주었죠. 그 손길에는 오랜 세월의 정성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지우는 그런 작은 순간들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지우는 오후 업무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계약서 검토와 회의 자료 준비, 그리고 내일까지 제출해야 할 보고서 작성까지. 평범하지만 바쁜 하루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곧 크게 흔들리게 될 거라는 걸 말이죠. 며칠 후 점심시간, 지우는 평소처럼 구내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어딘지 무거웠어요. 배식대 앞에서 박 과장이 목소리를 높이며 정지순 할머니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할머니, 이렇게 느리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뒤에 줄 선 사람들 다 기다리잖아요. 박 과장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지순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국자를 들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손이 더 떨리는 것 같았죠.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할머니가 특별히 느린 건 아니었어요. 다만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젊은 직원들보다는 동작이 조금 더딜 뿐이었죠. 그런데 박 과장은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정말 좀 똑바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안 되잖아요. 박 과장의 말에 주변 직원들이 슬금슬금 시선을 돌렸어요. 정지순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지우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이지만 이런 상황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확고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박 과장이 지훈을 바라보는 눈빛이 변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박에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죠. 심대리,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할머니가 잘못하신 게 아닌 것 같아서요. 지훈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지순 할머니가 고마운 듯한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지훈은 박 과장의 얼굴에 스친 불쾌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 과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배식을 받아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의 뒷모습에서 뭔가 좋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지훈은 정지순 할머니에게 작은 미소를 보내며 자신의 식사를 받았어요. 고맙다, 아가야.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훈은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죠. 오후 업무 시간이 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라면 박 과장이 지훈에게 회의 자료나 업무 지시를 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마치 지훈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업무를 배분하면서도 지훈만은 철저히 배제했어요. 지훈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배제가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중요한 회의에서도 부르지 않았고 팀 프로젝트에서도 의도적으로 제외시켰죠. 지훈은 점점 사무실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지훈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었죠. 박 과장의 냉대는 점점 노골적이 되었고 다른 동료들도 눈치를 보며 지훈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생활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심대리님, 잠시 인사팀으로 올라와 주세요. 전화를 받은 지훈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인사팀 사무실에 도착하니 김 차장이 딱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앉으세요, 심대리. 김 차장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오늘 부르신 이유가 뭔지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김 차장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회사 구조 조정이 결정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심대리님의 계약은 이번 달 말로 종료됩니다. 마치 벼락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지훈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구조 조정이요? 갑자기 왜?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는 결정입니다. 김 차장은 기계적으로 대답했어요. 계약 해지 통보서와 관련 서류들입니다.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지훈은 서류를 받아들며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지 사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업무 성과에 문제가 있었나요? 김 차장은 잠시 주저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팀 분위기를 해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팀 분위기를 해쳤다고요? 지훈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언제 팀 분위기를 해쳤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어요. 아, 그날 구내식당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런 평가를 받은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훈이 다시 물었지만 김 차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더 이상 논의할 여지는 없어요. 김 차장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은 억울했지만 더 이상 항변할 수 없었어요. 회사의 결정에 맞서봤자 달라질 것은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만은 담담하게 유지했어요.
마지막 출근일은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업무 인수인계 일정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김 차장이 덧붙였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곳에서만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29살 다시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현실이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자리에 앉아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간 모아둔 개인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사진 몇 장, 개인 컵, 작은 화분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문득 자신의 회사 생활이 얼마나 소박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동료들은 지훈의 퇴사 소식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몇몇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대부분은 모른 척 했습니다. 회사라는 곳이 원래 그런 곳이라는 걸 지훈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출근일이 다가왔습니다. 지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8시에 회사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모든 풍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익숙했던 사무실 복도, 엘리베이터 소리, 심지어 형광등 불빛까지도 새삼스럽게 느껴졌어요. 업무 인수인계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애초에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몇 가지 진행 중인 업무를 후임자에게 설명하고 컴퓨터 파일들을 정리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동료들은 어색한 듯 지훈을 바라봤지만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훈은 마지막으로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정지순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식당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평소처럼 배식대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지훈을 보자 할머니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훈이 인사를 건네자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들었는데 정말이니? 네, 맞습니다. 지훈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오늘로 퇴사하게 되었어요. 정지순 할머니의 눈가에 촉촉함이 맺혔습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지훈은 급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회사 사정 때문이에요. 할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다 안다. 그날 나 때문에 과장한테 말대꾸한 거. 그 뒤로 너만 힘들어졌잖아. 할머니의 말에 지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그 일 때문이었다는 걸 할머니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젊은 양반이 나 같은 늙은이 편을 들어줘서 정말 고마웠어. 할머니가 앞치마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 싶었는데 지우는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할머니,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후회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잠시 뒤를 돌아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그리고는 주방 쪽으로 들어갔어요. 몇 분 후 할머니가 나왔을 때 손에는 도시락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가져가라. 할머니가 지훈에게 도시락을 건넸어요. 별거 아니지만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싸놨어. 도시락을 받아든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시락은 따뜻했어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게 느껴졌죠. 할머니, 나 같은 사람 편들어줘서 고마웠어. 할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젊은 양반답지 않게. 아니, 젊은 양반이라서 더 따뜻했나 봐. 요즘 젊은 사람들 대부분은 남 일에 신경 안 쓰는데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야말로 할머니한테서 많이 배웠어요. 어디 가서도 지금처럼만 살아라. 할머니가 지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착한 사람한테는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 있어. 지훈은 도시락을 소중히 품에 안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가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할머니도 작게 손을 흔들어 주셨죠. 오후 5시 지우는 개인 물품을 담은 작은 박스를 들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로비를 지나 회전문을 나서는 순간 새로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자유로운 느낌과 동시에 막막함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 회사 건물을 바라보았어요. 몇 년간 다녔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남의 건물 같았습니다. 지우는 할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생각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적어도 마지막까지 따뜻한 마음을 받고 떠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퇴사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집에서 이력서를 다시 작성하며 구직 활동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마음과 앞으로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회사에 갈 준비를 하려다가 멈추곤 했어요. 몇 년간 반복했던 루틴이 갑자기 사라지니 시간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이참에 좋은 기회를 찾아보라며 위로해 주었지만 현실적인 걱정이 앞섰어요. 그날도 지우는 노트북 앞에 앉아 구인 사이트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조건에 맞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경력은 있지만 나이는 애매하고 계약직 경험만 있어서 정규직으로 이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요즘 스팸 전화가 많아서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혹시 면접 연락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심지훈 씨 맞으신가요? 정중한 남성 목소리였어요. 네, 맞습니다만. 지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기획실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심지훈 씨와 직접 면담을 요청하셨는데요. 지우는 깜짝 놀랐어요. 한성그룹이라면 자신이 다녔던 한성종합개발의 모회사였거든요. 죄송한데 무슨 일로 그러시는지 자세한 내용은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내일 오전 10시에 시간 되시나요? 지우는 당황스러웠어요. 갑작스러운 연락이었거든요. 네, 시간은 됩니다만 정말 본사에서 연락하신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본사 20층 기획실로 오시면 됩니다. 신분증 지참해 주시고요. 전화를 끊은 후 지우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혹시 이전 회사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장난 전화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는 걸 보니 진짜인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인터넷으로 한성그룹 본사 전화번호를 찾아 확인해 봤어요. 방금 전 걸려온 번호와 일치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대체 왜 본사에서 자신을 부른 걸까? 자회사에서 일했던 평범한 계약직 직원을 본사 대표가 왜 만나려고 하는 걸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고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한성그룹 본사 건물은 자회사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천장이 높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을 확인한 후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기획실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보였어요. 지우는 긴장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접수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고 곧 회의실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중년 남성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모습이 범상치 않아 보였어요. 그는 지훈을 보자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지훈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제 전화로 들었던 것과 달랐어요. 더 깊고 안정감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훈도 정중히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고 왜 자신을 부른 걸까? 중년 남성은 지훈이 자리에 앉아 명함을 건넸습니다. 지훈이 명함을 받아보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한성그룹 부회장 겸 한성종합개발 대표이사 김준호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부회장님이세요? 지훈은 당황스러워하며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김준호가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편하게 앉아 계세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김준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갑작스럽게 불러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었거든요. 지우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왜 만나시려고? 김준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혹시 정지순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네, 아는데요. 지훈이 대답하자 김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할머니시죠? 맞습니다. 김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이 제 어머니입니다. 지훈은 깜짝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정지순 할머니가 한성그룹 부회장의 어머니라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어요. 할머니가 부회장님의 지훈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김준호가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원래 요식업계에서 일하셨어요. 은퇴 후에도 집에 가만히 계시는 걸 답답해 하셨죠. 평생 남을 위해 요리하며 사셨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우울해 하시더라고요. 지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김준호의 말에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직접 요청하셨습니다. 신분을 밝히지 말고 조용히 일하고 싶다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요리하며 지내는 게 가장 행복하시다면서 말이죠. 김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굳이 일하실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고집을 피우셨어요. 아들이 부회장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고 하셨죠. 지우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왜 할머니가 그렇게 조용하고 겸손하셨는지, 왜 다른 직원들의 무시에도 참고 계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머니가 집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달라졌어요. 김준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지훈이라는 직원 이야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지훈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할머니가 집에서 자신 이야기를 하셨다니. 어머니 말씀으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는데 지훈이라는 분은 다르다고 하시더군요. 늘 예의 바르게 인사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주려고 한다고요. 김준호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특히 한 달 전에 있었던 일 말이에요. 상사가 어머니한테 면박을 줄 때 용기 있게 나서서 말려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지우는 그날 일이 떠올랐어요.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한테는 큰 의미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집에 와서 우셨어요. 김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지켜주려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그 때문에 지훈 씨가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걸 아시고는
더 마음 아파하셨어요. 지우는 할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사실 제가 자회사 대표이기도 하지만 직접 개입하기는 조심스러웠어요. 어머니의 신분이 밝혀질 수도 있었거든요. 김준호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가 퇴사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김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지훈 씨가 퇴사한 후로 많이 우울해 하세요. 자신 때문에 좋은 사람이 피해를 봤다고 자책하고 계시거든요. 지훈은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할머니는 잘못하신 게 없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히려 지훈 씨가 보여주신 용기와 따뜻함에 감사드리고 싶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김준호는 책상 위에 놓인 파일을 지훈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훈이 파일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채용 제안서가 들어 있었어요. 한성그룹 본사 전략기획팀 정규직 포지션이었습니다. 급여와 복리후생 조건도 이전 회사보다 훨씬 좋았어요. 이건 지훈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 팀의 정직원 자리입니다. 김준호가 설명했어요. 물론 지훈 씨의 실력을 바탕으로 한 제안이에요. 이전 회사에서의 업무 평가를 살펴봤는데 성실하고 꼼꼼하다는 평가가 많더군요. 지훈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김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사실 저희 회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도 중요하게 봅니다. 지훈 씨는 두 가지 모두 충족하세요. 김준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직장에서는 자기 일만 하고 남의 일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지훈 씨는 달랐죠. 힘든 상황에서도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셨어요. 지훈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할머니, 아니, 어머님 때문에 주시는 기회라면, 아닙니다. 김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물론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된 건 맞아요. 하지만 실제로 지훈 씨의 이력과 평가를 살펴본 후에 결정한 거예요. 실력이 없었다면 이런 제안을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지훈은 깊게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은 걸까? 아니면 단순히 할머니에 대한 고마움 때문일까? 김준호가 지훈의 고민을 알아차린 듯 말했어요. 시험 기간을 두셔도 됩니다. 석 달간 일해보시고 서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그때 결정하시면 되거든요. 석 달 동안 지훈 씨의 능력을 평가해보고 지훈 씨도 저희 회사가 맞는지 판단해 보세요. 그 후에 정식으로 계속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김준호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어요. 지훈은 마음속으로 갈등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김준호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지훈 씨가 좋은 곳에서 일하게 되기를 바라세요. 김준호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그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지훈 씨 일이거든요. 지훈은 정지순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날 싸주셨던 도시락, 그리고 착한 사람한테는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 있다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감사합니다.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준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좋은 결정이세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첫 출근 날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한 달 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눈빛에 희망이 담겨 있었고 표정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었죠. 한성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니 느낌이 새로웠어요. 이제는 방문객이 아니라 이곳의 직원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새로운 팀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전략기획팀은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팀장인 박수진 차장은 지훈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다른 팀원들도 친절했어요. 이전 회사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여기서는 지훈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업무도 흥미로웠어요. 새로운 사업 분야 진출을 위한 시장 조사와 전략 수립이 주요 업무였는데 지훈의 꼼꼼함과 분석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동료들은 지훈의 보고서를 보고 감탄했어요. 정말 세심하게 분석하셨네요. 이런 관점은 생각 못했는데요. 한 달이 지나자 지훈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게 즐거웠고 일에서도 보람을 느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준호 부회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지훈 씨, 잠시 시간 되시면 제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어머니가 만나고 싶어 하세요. 지훈은 깜짝 놀랐어요. 정지순 할머니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니. 부회장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김준호 부회장과 함께 정지순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는 지훈을 보자 얼굴이 환해지며 일어나셨습니다. 어머, 정말 오랜만이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지훈은 감격스러워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김준호가 설명했어요. 어머니께서 지훈 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해하셔서 모셔왔습니다. 이제는 제 정체를 아시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요. 할머니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준호한테서 들었어. 내가 여기서 일하게 되었다고. 정말 다행이야. 할머니, 사실은. 지훈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다 알고 있어. 내 아들이 내게 일자리를 제안했다는 것도 말이야. 할머니의 눈가에 미소가 어렸어요. 처음에는 내가 반대했거든. 괜히 신세 지는 것 같아서 말이야. 김준호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의 업무 능력을 보고 나서는 어머니도 안심하셨어요. 정말 실력으로 인정받은 거라는 걸 아시니까요. 할머니가 지훈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준호가 그러더라. 지훈이가 정말 똑똑하고 성실하다고. 팀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다고 하던데. 지훈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그렇게 겸손한 게 좋아. 할머니가 지훈의 등을 토닥이셨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하면 돼.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할머니는 지훈의 근황을 자세히 물어보셨고 새로운 직장에서의 생활에 대해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정말 놀랐어요. 부회장님의 어머님이실 줄은. 지훈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나도 처음에는 숨기려고 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해.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좋은 사람한테는 진실을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시간이 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지훈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지훈아, 너는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야. 그 마음 잃지 말고 계속 살아가거라.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되었을 때 김준호 부회장이 지훈을 다시 불렀습니다. 석 달의 시험 기간이 끝났거든요. 어떠세요?
저희 회사가 맞으시나요? 김준호가 물었어요. 네,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훈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저희의 일원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김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지훈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날 구내식당에서 했던 작은 용기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요. 정지순 할머니에게 보였던 작은 친절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왔고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퇴근길에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한 곳일지도 모른다고. 작은 친절과 용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것이 다시 좋은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훈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아침 희망찬 마음으로 출근하고 동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해나가는 살.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정지순 할머니와의 따뜻한 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지우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요.